매년 2월 14일이면 왠지 마음이 설레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초콜릿도 주고받고 카드도 쓰고요. 바로 발렌타인데이 때문인데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 발렌타인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누구인지 거의 알려진 게 없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무려 20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 전설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야, 시작부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사랑의 수호성인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 발렌타인이 1969년에 카톨릭 교회의 공식 기념일 목록, 그러니까 전례력에서 아예 빠졌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의 존재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가 너무나도 불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발렌타인데이의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콜릿을 건네면서 떠올리는 그 이름 뒤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낭만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단서를 찾아서 저 멀리 역사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성 발렌타인이라는 인물 실존하긴 했던 걸까요?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발렌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순교한 성인이 한 명이 아니었어요. 기록상으로만 봐도 최소 3명이나 등장하거든요. 모두 비슷한 시기인 3세기에 살았고 기록들은 막 서로 뒤섞여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는 연인뿐만 아니라 양봉가, 간질, 그리고 전염병의 수호성인이지도 했다네요. 이쯤 되면 역사가들조차 뭐가 사실이고 뭐가 허구인지 구분하기 힘들어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2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황제가 군인들 결혼 금지라고 명령했는데 이걸 어기고 젊은 군인들을 몰래 결혼시켜주다가 순교한 사제 발렌타인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의 눈먼 딸을 기적으로 굳혀주고 당신의 발렌타인으로부터라는 역사상 첫 번째 파드를 남겼다는 주교 발렌타인 이야기입니다. 이 2사람이 과연 같은 인물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2-3명의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걸까요? 자, 이제 인물에 대한 미스터리는 잠시 접어두고요. 이번엔 날짜, 바로 2월 14일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날이 사랑과 연결이 된 걸까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야성적이었습니다. 모든 건 완전히 다른 2개의 이야기에서 시작돼요. 한쪽에는 고대 로마의 루페르칼리아라는 다산 축제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젊은 남녀를 하루 동안 짝지어주는 굉장히 원초적이고 시끌벅적한 그런 행사였죠. 반대편에는 순교자를 기리기 위해 교회가 지정한 조용하고 엄숙한 성 발렌타인 축일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2 사이에 정말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전환점입니다. 서기 496년 교황 젤라시오스 1세가 대중에게 아주 인기 있었던 이교도 축제 루페르칼리아를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 발렌타인 축일을 딱 가져다 놓은 거죠. 이건 당시 교회가 이교도의 전통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대체하려던 일종의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던 셈입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리브랜딩을 한 후에도 거의 1000년 가까이 2월 14일은 로맨스와는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 그냥 순교한 성인을 조용히 기억하는 종교적인 기념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기념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바로 여기서 교회가 아닌 예술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지금처럼 사랑과 연결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놀랍게도 한 편의 시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바꾼 말 그대로 결정적 증거죠. 14세기 영국의 위대한 시인 제프리 초서가 쓴 시의 한 구절인데요. 모든 새들이 제 짝을 찾아 나서는 바로 그날, 성 발렌타인 축일에 역사상 처음으로 성 발렌타인의 날과 낭만적인 사랑이 공식적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서가 뭘 했냐면요. 2월 중순쯤 되면 새들이 짝을 짓는다는 당시 유럽에 널리 퍼져 있던 통념을 잊혀가던 한 성민의 축일과 기가 막히게 연결시킨 겁니다.
이 시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영국과 프랑스 귀족 사회에서 그야말로 대박을 쳤고 바로 이때부터 2월 14일은 서서히 사랑의 날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시인들이 피운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산업으로, 비즈니스로 번져나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과 상업이 만나서 우리가 아는 바로 그 현대적인 발렌타인데이를 만들어낸 과정이죠.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다시 한번 바뀝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발렌타인 카드를 아주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만 매년 수백만 장의 카드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개인적인 표현을 넘어서 처음으로 대중적인 상품이 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20세기로 넘어오면서 발렌타인데이는 전 세계로 쭉쭉 펴져나가는데요. 각 나라의 문화와 마케팅 전략에 따라 아주 흥미롭게 변신을 거듭합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카드 문화는 미국에 가서 초콜릿이나 보석 같은 선물 문화랑 딱 결합했고요. 1950년대 일본에서는 한 제조업체의 기막힌 마케팅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으로 고백하는 날이라는 아주 독특한 전통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국은 1980년대에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남성이 보답하는 화이트데이라는 새로운 기념일까지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더 키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해온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발렌타인데이의 2000년에 걸친 여정 한 번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나긴 여정을 한번 보세요. 2월 14일은 로마의 다산축제에서 시작해서 이름도 희미한 순교자의 기념일이 되었다가 한 시인의 상상력 덕분에 사랑과 연결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인쇄술과 마케팅의 힘을 빌려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거대한 상업 기념일로 최종 진화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기념일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어온 역사인 거죠. 결국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단 하나의 순수한 기원을 가진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대 이교도 전통, 성인에 대한 희미한 기억, 한 시인의 창의력,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의 마케팅 전략이 지난 2000년에 걸쳐서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복잡하고 정교한 문화적 발명품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발렌타인데이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수천 년간 끈질기게 살아남은 고대 전통의 흔적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이 가장 정교하게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팔리고 있는 상품일까요? 어쩌면 정답은 그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